밤에 자꾸 깨는 이유.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밤에 여러 번 깨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지나가면 수면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무너지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입니다. 수면 호르몬의 흐름, 몸속 미네랄 균형, 그리고 방광 근육의 긴장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밤에 여러 번 깨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순간 새벽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는 맑지 않습니다. 낮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보고된 바에 따르면 수면이 자주 끊어지는 사람은 낮 동안의 피로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낙상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방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는 방광 크기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밤의 호르몬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작동합니다. 그래야 깊이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흔들리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방광이 금방 차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속 미네랄 균형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 식습관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많고 칼륨 섭취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의 수분 조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소변이 더 자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방광 근육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신호가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실제 양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보는 아주 평범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과일을 잘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나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바나나에는 세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와 연결됩니다. 먼저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균형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몸속 수분이 늘어납니다. 결국 신장은 이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합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균형이 흔들리면 밤 소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칼륨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는 이 칼륨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과 관련된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조금만 차도 신호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과민한 근육 반응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분, 트립토판입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수면과 관련된 물질 형성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이후 수면 리듬과 관련된 물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벼운 과일 섭취가 수면 리듬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그냥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바나나를 아무 때나 먹습니다. 차갑게 먹습니다. 늦은 밤에 먹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고 계십니까?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먹는다. 늦은 밤에 간식처럼 먹는다. 혹은 아침 식사 대신 먹는다. 만약 그렇다면 몸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나나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는지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바나나를 먹는 정확한 시간과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칩니다. 바나나는 아무 때나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깨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먹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먹으면 수면 리듬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서서히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가벼운 간식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밤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바로 드십니다. 하지만 밤에는 몸이 이완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긴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활 습관에서는 바나나를 조금 따뜻하게 먹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잠깐 데우거나 팬에 살짝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의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다시 잠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깹니다. 이렇게 2번, 3번,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밀려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번 깨십니까?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 한 번 정도 깬다. 둘, 두 번에서 세 번 깬다. 셋, 네 번 이상 깬다. 댓글에 숫자로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문제를 바꾸는 핵심 습관입니다. 아주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녁 수분 타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어서야 물을 많이 마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 몸은 낮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땀도 나고 호흡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여러 경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대부분의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자연스럽게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수분은 낮에 충분히, 밤에는 조금 줄입니다. 특히 잠들기 약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녁 자극 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십니까?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 또는 진한 차 한 잔 혹은 가볍게 술 한 잔. 이 습관이 밤의 리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카페인은 소변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졸음을 느끼게 하지만 밤에 수면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저녁 시간에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빠르게 다녀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광에 소변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약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배뇨를 시도합니다. 이 방법을 이중 배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에 남아있던 소변까지 조금 더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수분 줄이기. 두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세 번째, 잠들기 전 방광 완전히 비우기. 그리고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나나 습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몸의 밤 리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밤에 4번 깨던 것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2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만 깨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생활 리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 중에서도 변화를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이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스위치처럼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과 몸의 수분 균형은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하는 데는 보통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 3주 정도가 지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며칠 해보고 포기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밤은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줍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습관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은 조금 덜 피곤하다. 몸이 조금 가볍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가 계속 쌓이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밤이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잠드실 건가요? 아니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저녁 수분을 조금 줄이는 것, 잠들기 전 방광을 비우는 것, 저녁 카페인을 줄이는 것, 그리고 가벼운 저녁 간식을 조절하는 것.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아침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몸이 가벼워진 아침, 졸음 없는 낮, 그리고 편안한 밤. 그 시작은 오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